무분별한 항공 라인과 대책 없는 적자 경영으로 일본 항공 잘은 일본의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이 잘을 살리기 위해 주식 상장을 폐지시키고 대규모 구조조정과 채권 탕감, 공적 자금 투입 등 굵직한 대책으로 잘을 다시 살려냅니다. 그리고 일본 민주당은 잘의 성공 계기로 정부 주도하에 JDI를 만듭니다. 하지만 3.11 대지진으로 인해 자민당에게 정권을 내주면서 아베 총리가 현재까지 집권 중이죠. 민주당 집권 끝자락에서 만들어진 JDI는 아베 정권의 시작과 함께 시작합니다. 아베 정권에서 JDI의 부응은 반드시 성공해야 될 과제였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민주당이 정상화시킨 자리 성공 업적에 대항할 정치적 업적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대한 국적 자금을 JDI에 투입하면서 일본 디스플레이 부응을 꿈꿔왔습니다. 이런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곧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JDI 초기 애플은 한국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JDI로부터 LCD 패널 물량을 주문하면서 JDI의 실적은 한때 살아날 것이라 희망할 만큼 성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LCD 부상으로 인해 LCD 시장은 기존 한일 경쟁 구도에서 한중일로 재개편되었죠. 특히 중국의 경우 물량을 마구 찍어내면서 한일의 LCD 점유율을 뺏어갔습니다. 그와 함께 LCD 가격 역시 하락하게 되는데요.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일본은 일본산에 대한 자부심을 버리지 못하고 일본 내 높은 인건비와 운영비용, 투자 등 때문에 애플의 신제품이 잘 팔려도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LCD를 과감히 포기하고 OLED로 플래그십 제품을 선보이며 LCD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한국의 이런 움직임에 애플 역시 기존 LCD에서 OLED로 선회하면서 시장 변화에 대응하게 되자 일본의 JDI는 계속해서 위축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 계속해서 공적 자금을 투여해 왔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JDI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을 이기려면 최소한 강력한 구조조정과 사업 개편, 차세대 기술 투자 등 이런 움직임이 보여야 하는데 LCD 기술에 대한 집착, 애플의 계속된 사업 구조, 소극적인 구조조정 등 너무 안일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JDI 경영진들이 이런 선택을 한 것에는 일본 정부의 존재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기업 간의 차이가 아닌 정부 주도하에 만들어진 JDI이기에 JDI 경영진 사이에선 설마 정부가 우리를 포기하겠냐는 방만한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JDI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기보다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죠. 그 결과 5년 연속 적자 기록, 부정회계,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이 발각되면서 JDI는 일본 내에서 완전히 외면받게 됩니다. 현재 JDI의 이시카와현 하쿠산 공장은 실적 부진으로 지난 7월부터 생산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결국 JDI는 이 공장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애플, 샤프와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JDI 측에선 연내 매각을 합의하고 내년 3월까지 매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 합니다. 과연 중국마저 그 실태를 알고 손절한 JDI 공장을 애플과 샤프가 과연 인수할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일본 국민들마저 이번 협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